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가 또 많이 빠지다가 결국에는 또 57% 소폭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빠지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네,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 며칠 동안 4일 연속 큰 하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또 끌어올리면서 계속 소폭 하락하는 형식으로 끝나고 있는데, 다우지수로만 볼 때는 하방 경직을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 주식은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지금 프랑스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2.6% 200포인트 넘게 하락, 이틀 연속 보이면서 완전히 전저점을 이탈해가지고, 프랑스로 볼 때는 완전히 망가졌고, 독일도 어제 또 이틀 연속 크게 빠졌고, 영국은 이제 소폭 빠졌는데, 하여튼 이탈리아도 많이 빠졌고, 유럽 주식은 대체로 지금 저점 이탈하면서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미국 주식은 아직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로스톱 50을 보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해가지고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네, 결국에는 121변호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우지수만 현재 122평선을 간신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질 것 같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양봉으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그냥 다시 추락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올라가더라도 이제 4만 포인트 고점은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올라가더라도 다시 빠질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빠진다면은 더 이제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죠. 보통 대장주가 제일 늦게 빠지거든요, 볼 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미국 주식이 제일 대장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대장이 안 빠져 그냥 끌고 올라가면 또 그 밑에 주식들도 또 쫓아 올라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이 현재 저점 이탈하고 빠지느냐, 다시 들어주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주식이 문제인데, 코스피는 전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 주식이 전저점 이탈하고 빠지면 바로 그냥 내려가는데, 미국 주식도 꾸역꾸역 올라온다면은 이게 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참 중요하다. 원래는 금요일 날 이렇게 갭을 메꾸면서 빠졌어야 맞는 건데, 금요일 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안 빠진다 그러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월요일 날도 안 빠지면. 만약 월요일에 빠져준다 그러면은 여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월요일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면은 미국 주식도 잘 버티다가 최고점에서 갑자기 무너졌어요, 갑자기 여기서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하루 버티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3, 4일 만에 3000포인트 가까이 내려간 거예요. 3000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 29,500포인트에서 25,700포인트. 6,000이라고 하더라도 3,000포인트 넘게 빠진 거예요. 불과 하루 이틀, 하루 쉬고 3, 4, 5일 거래일 만에. 엄청나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불과 3, 4일 만에 1000포인트씩 3000포인트가 넘게 빠진 거예요. 3000포인트가. 이때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월요일 날 2월 24일 날 월요일 날 1000포인트가 갑자기 빠졌어요. 첫날. 그러면 코스피를 한번 보면은 코스피는 2월 24일이면은 이때네요. 이때 월요일 날. 이때 얼마가 빠졌냐면은 2160에서 2070이니까 9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90포인트가. 엄청나게 빠졌죠. 90포인트가. 그리고 그래도 코스피는 잘 버텼네요. 2, 3일은. 그리고 또 90포인트가 또 빠지고 또 반등 나오다가 코스피는 여기서 미리 한번 많이 빠졌네요. 위에서. 한 번, 두 번 크게 빠지고 버티다가 또 크게 한번 빠지고 반등 나고 확 무너진 건데,
그래서 이런 장이 언제 올지 모르죠. 갑자기 오거든요, 갑자기. 미국 주식이 초기에는 더 심하게 빠졌네요. 코스피보다. 빠지는 폭이. 코스피는 하루 이틀 크게 빠지고 그래도 한 4일 견디다가 또 크게 빠지고 반등 나왔는데, 미국 주식은 그냥 버티지도 못하고 연장 빠졌네요, 연장.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또 쫙 무너진 거죠. 네. 이런 장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우지수가 여기서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하는 게 좋아요, 대비는. 만약 갑자기 빠지면은 뭐, 하다가 놓치거든요, 해지 기회를. 대비를 한다는 건 해지를 거는 건데,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대비하는 게. 갑자기 무너지면은, 하다가 보면은 해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제가 하락침을 포착해가지고 바로 해지를 들어가서 그때 큰 수익을 냈다겠지만은,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놓치면 못 들어가요, 그때는.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반등 나오면 또 손절할 수가 있고 이래서 거꾸로 할 수가 있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겠죠. 지금은 이제 다우지수는 바닥에서 잘 바닥을 지금 견디고 있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까지 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같이 고점 가 있으면은 같이 무너지는데 대응하기 좋죠. 같이 돌파하면 같이 돌파하고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결국엔 다우지수가 9점 돌파보다는 빠지거든요, 코스피는. 그래서 결국에는 빠지는데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하루만 틀려도 이게 그냥 300원짜리가 100원 되거든요. 100원도 되고 만길이 많이 나오면 150원이 되고 만길이 가까우면 100원도 돼요. 그래서 하루만 틀려도 손실이 커져요, 엄청나게. 그래도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버티면 되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못 버티죠. 손절을 한다든가 이게 팔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어지간한 만길이 많이 나오면 내비두거든요. 하락침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도 빠지니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300원짜리 산 게 25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1,500원까지 올라갔다고. 큰 하락이 와가지고. 큰 하락이라고 해봐야 뭐 무슨 팬데믹처럼 그렇게 큰 하락도 아니에요. 그대로 한 260포인트 빠졌는데도 그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25원짜리가. 그런 식으로 ELW는 아무리 많이 손실을 보더라도 만길이 많이 남고 방향만 맞으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린다는 심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을 하지 말고.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웅이 엊그저께 보니까 손절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식도 손절하는 사람은 바보짓이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종목을 손절한다. 손실봤다고 그건 바보짓인 거죠. 그런데 잘못된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코스피는 이제 월요일 날이 좀 중요하다. 월요일 날 빠져주면은 확실하게 그 9점, 3번 9점 찍고 빠지는 거, 월요일 날도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본 사람들은 이제 실패할 수가 있고, 상방으로 본 사람은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원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움직일 때 차라리 높게 사더라도 이제 월요일에 빠져주고 다우지수가 저점 이탈했다 그러면 그때는 비싸게 더 사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사는 거지. 뭐 200원짜리가 100원까지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맞을 때 비록 빠졌지만은 아직 하반경적으로 맞을 때 저번 여기처럼 이게 맞을 때 그런 때는 더 사도 되는 거죠. 그게 틀릴 때는 아무리 싸줘도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비싸게 사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하방으로 가는 걸 확인을 하고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유럽 주식도 그렇고 여기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액면분할까지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지 뭐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미국 주식 올라가는 이유가 뭐 회사도 좋지만은 돈이 다 그쪽으로 쏠려요. 지금 수급이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110조가 갔다잖아요. 110조가. 어제 비수첩인가 뭔가 거기에서 나 했잖아요. 그 주식에 대해 방송을 했는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돈이 110조 나갔대요. 110조나. 그 돈이 만약에 우리 한국 시장에 만약에 왔어 봐요. 가지 않고 있어 봐요. 엄청난 코스피 상승에 기여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신규 종목을 상장할 때도 예전같이 제대로 상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진짜 10여 년 전에는 신규 종목이 제대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해도 수익이 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은 상장시키면 안 되는데 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상장하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금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예전에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흐름이 뭐 금융 장세라든가 그러면 은행주나 증권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실주 장세 해가지고 그냥 관리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종목 이런 게도 많이 올라가는 장세가 있고 또 대형주 이제 블루칩만 올라가는 장세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든지 사서 기다리면 수익이 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슨 뭐 호재나 뛰어 올라가고 무슨 뭐 세력이 올려야 올라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무슨 뭐 시가총액이 1조가 넘고 뭐 500억도 안 되는 적자라는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 1조가 넘어요. 조단위까지 가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또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또 시가총액 500도 안 돼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이거는 뭐 무슨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저기 지방대 가고 꽃장한 애가 서울대 가는 격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것도 뭐 어느 정도가 이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거에 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사람들이 쏠렸잖아요. 그 위험한 거예요. 대중이 쏠릴 때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볼 줄 모르면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식을 할 줄 몰라도 그냥 내가 한 10종목 사놨다 그러면은 장이 폭락장만 아니면은 최소한 3종목, 4종목은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5종목 절반은 수익이 나야 되거든. 장이 안 좋지만 않으면 이렇게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근데 일반 주식할 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담 오는 거 보면은 뭐 15종목 사놨는데 다 손실이에요. 전부 다. 수익 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수익 난 종목이. 그것도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요. 뭐 보통 반도막은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15종목 사놨으면 아무리 주식을 못해도 폭락장이 아니면 5종목은 수익이 나고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거죠. 공부를 좀 하면 10종목이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너무나 이 종목들이 이 상식 이하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대로 보고 시나리오를 제대로 짜고 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주식도 종목만 잘 고르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만 잘 짜가지고 기다리면 다 수익 주잖아요. 네, 그래서 꼭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결국에 하면 한 번 당하게 돼 있습니다. 크게 언젠가는 버는 거 다 까먹어요. 결국에는 공부인데 알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모르고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삼성전자, 미국의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빠질 때마다 적금식으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하여튼 투자라는 건 어차피 주식이 됐건 뭐 부동산이 됐건 하물며 뭐 장사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하면 이건 완전히 도박입니다. 모르고 하면 까먹는 거예요. 뭐고 다, 좀 알고 사업을 하더라도 저도 뭐 사업을 10년 이상 해봤지만은 진짜 가게 하나 내려면은 1년 이상 걸려요. 가게 자리 보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자리에 가게가 빈 가게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정도는 잡거든요. 아무리. 그런데 일반 사업에서 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그냥 사업한다고 부모님이 돈 주면 바로 개업해 버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본인이 힘들게 버는 돈 같으면은 그래도 시장 조사도 하고 가게 자리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 부모님이 대주는 돈,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뭐 하던 거 인수하고 아니면 그냥 적당하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주식만 도박이 아니라 모르면 부동산, 사업, 어차피 인생은 다 도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알고 제대로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은 거의 뭐 도박과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종목은 아침 방송에 추천한 종목, 네,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수가하고 매도가 어느 정도 언급했으니까 그거 지키면서 하면은 네, 수익이 날 겁니다. 너무 종목 많이 벌려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두 종목 가지고 좀 빠질 때마다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익이 나요. 계속 그 매집하는 종목 결국엔 수익을 주잖아요. 웅진 같은 경우도 이쯤에서 계속 매집하라겠죠. 크게 수익 줄 때 상한가 뭐 치면 그 다음날 매도하면 되고 뭐 후재 떠가지고 더블 가면 앞전만 더블 가면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한국 주식도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수익 주는 거는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미국 주식을 저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아침 방송 겸 해가지고 회원 전용 방송을 하겠습니다. 종목 신규 종목 추천하고 그리고 기존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